트럼프 자동차 세금 부과할 것에 시장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자금이 풀리지 않으면 시장은 풀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이번에 표면은 화려하지만 속은 불안하다. 코드가 법이 아니다. 스테이킹이 진정한 권력이다. 솔라나가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바꾸려는 것은 아마도 꿈꾸는 일일 것이다. 겨우 20%의 알트코인만 비트코인을 이긴다. 고래는 돌아왔는데 알트코인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바이낸스 고위 간부, 나이지리아 정부가 규제를 빌미로 먹튀했다고 분노하며 반박. 이건 너무 암호화폐 업계 정치적인 거 아닌가? 시작하자마자 네트워크 차단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이번 조치는 조금 과하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재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3월 27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뉴스가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주요 3대 지수는 4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1% 하락, S&P 500은 1.12% 하락, 나스닥은 2.04% 하락하며 3월 11일 이후 최대 1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선도 하락했으며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 비트코인은 한때 86,000달러를 하회했지만 종가에서는 87,500달러로 회복되며 24시간 동안 0.2%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0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가 4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인 상호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2배 더 강력할 수 있으며 폭발적인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은 상관관계가 강화되어 리스크 회피 심리가 커지며 자금 유출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리스크 회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약 39만 7,737개의 비트코인이 냉지갑으로 이동했으며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33억 7,880만 달러가 유출된 셈입니다. 예전이라면 이러한 움직임은 강세 신호로 해석되었을 것이며 장기 보유자들이 자금을 이동시켜 상승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은 이런 예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는 잠깐 고점을 찍었으나 그 후 다시 하락했으며 거래량도 여전히 저조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적습니다. 스마트 머니의 유입도 뚜렷하지 않으며 장기 보유자들 또한 적극적인 이익 실현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조정 단계에 있으며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가격 전환점은 장기 보유자들이 동요하고 시장이 정리된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야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창구가 열릴 것입니다. 1월 비트코인의 고점 후 시장의 열정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자금 조달률은 0.028에서 균형선으로 미끄러졌고 최근 일주일 동안 2번이나 마이너스 구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도와 매수가 5대5로 균형을 이루며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레버리지는 마치 겨울잠을 자듯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눌러져 있는 스프링처럼 언제든지 방향을 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거나 트럼프가 지지 트윗을 올린다면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이 세금 정책에 눌리거나 경제 지표가 나쁘다면 전체 시장이 두 번째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단기 거래가 바나나 껍질을 밟는 것처럼 미끄러질지 아닐지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중장기 투자자들은 더 차분하게 자리를 지키며 저점에서 조금씩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만에 수익을 2배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장의 상승 시점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매매 초인의 파도는 솔라나를 전체 마을의 희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열기가 지나가고 관심이 식자 솔라나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전황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대형 투자자 멀티코인이 2022년 2월 28일 제안을 내놓았고 커뮤니티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트위터는 즉시 전장이 되었고 서로 다른 진영들이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언하며 긴장감은 암호화폐판 대통령 선거처럼 고조되었습니다. 이 논란의 배경에는 트럼프가 솔라나 체인에서 코인을 발행한 이후 밈코인 열풍이 서서히 식어가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솔라나의 체인에서의 축제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고 제안은 바로 이 타이밍에 등장하여 체인상의 생명 연장 시나리오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SIMD 연기 이팔 제안의 목표는 솔라나의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년 4.8%의 새로운 코인이 발행되고 있으며 제안은 스테이킹 비율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즉 스테이킹이 많으면 발행량을 줄이고 스테이킹이 적으면 발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목표는 스테이킹 비율을 약 50%로 안정시켜 시스템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나오자 솔라나 커뮤니티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I think the reason just CMD 228 was so controversial is that it is one of the first changes that I can think of that is not just purely technical, but it's also very economic in nature. 반대파는 솔라나 재단 회장인 리리로 대표되며 현행 메커니즘이 이미 안정적임으로 변경하면 시장의 리듬이 깨지고 장기적인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투표는 매우 시끌벅적했으며 투표율은 솔라나 역사상 최고로 치솟았고 거의 절반의 토큰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제안은 아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솔라나 커뮤니티가 4.8%의 인플레이션 비율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치는 동안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매 블록마다 6.25 비트코인의 고정 보상을 조용히 누리고 있습니다. SIMD 연기팔 제안에서 일어난 거버넌스 게임은 POS00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복잡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른바 탈중앙화라는 권력의 긴장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코드는 법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체인상의 진리는 얼마나 스테이킹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권은 스테이킹 비율이 높은 자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VC, 노드, 개발자, 규제 당국이 트위터에서 공방을 벌이는 배후에는 거버넌스 발언권을 두고 벌어지는 실질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마도 나카모토 사토시의 유령은 차가운 시선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의 탈중앙화 이상의 이상은 이제 다른 형태의 금융 독점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이 77,500달러에서 83,500달러로 반등할 때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00에서 10,000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주소는 66,000에서 178,889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큰 고래들이 다시 축적을 시작했음을 나타내며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고래 무리 결집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의 깊은 변화를 드러냅니다. 전통적인 산체이 시즌 서사는 점차 효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기관과 고래가 주도하는 양극화 시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몇 차례의 강세장에서 알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반등이 알트코인까지 함께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90일 이내에 터프 50, 알트코인의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산체이 시즌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번 강세장에서 알트코인의 성과는 심각하게 분화되었고 집단적인 상승 추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트 시즌 지수는 2024년 3월과 2025년 1월에 잠시 상승했지만 지속 기간이 너무 짧아 실제 산체이 시즌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유명 분석가 마일스 도이처는 자금이 저시가 매미코인에 대거 유입되어 단기 급등 후 급격한 조정이 발생했으며 일부는 70%에서 80%까지 폭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 테마의 매미코인은 시장 변동성을 더욱 악화시키며 트럼프와 멜라니아는 각각 83%와 95%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의 온체인 행동은 명확한 트렌드를 전달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개미 투자자 주도의 고변동성 단계에서 점차 기관 자본 주도의 고래 삼키기 패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알트코인은 과거처럼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100개의 코인이 춤춘다는 대세를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산체이 시즌은 사실상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매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블랙홀처럼 원래 우수한 산체이 프로젝트에 흘러 들어갔어야 할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전례 없는 기형적인 자금 순환을 일으켰습니다. 시장의 개미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시장의 중심은 규제된 신탁, 기관 거래, 그리고 기관급 파생 상품 3개가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고래와 기관 투자자들의 이중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략을 빠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읽고 매미 함정을 피하고 비트코인 중심의 사고를 고수하는 것만이 이 새로운 주기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토리킬러에 발을 들여놓았다. 바이낸스 고위 간부가 인질 외교로 17개 미등록 플랫폼이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갔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대시험에 직면하다. 2024년 2월 바이낸스의 임원 티그란 감바리아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정책 대화였지만 뜻밖의 8개월에 걸친 구금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세금 문제와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은 즉시 바이낸스의 외교적 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바리안이 구금 중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폐렴, 말라리아, 추간판 탈출증에 걸렸다는 점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침묵을 지켰고 2025년 3월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블록체인 정상회담에서 이 경험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정부의 말처럼 단순히 탈세와 자금 세탁에 관한 문제가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더 깊은 정치적 긴장과 이권 다툼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이낸스의 금융범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티그란 감바리아는 워싱턴 DC 블록체인 정상회담에서 나이지리아 정부가 그를 인질로 붙잡고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를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나이지리아가 심각한 통화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가 바이낸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암호화폐 플랫폼을 압박함으로써 국내 경제적 압박을 전가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바이낸스에 대해 상위 100명의 사용자 정보와 6개월간의 거래 기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실입니다. 그는 이를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서 가치를 빼내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what the US Senate and the government is doing is what every country would do for its citizen. Okay, so from possible scenarios that may play out would probably involve a dialogue between both governments, right, to see where the issue is and possible areas of mediation and coming to an agreement that serves justice to both parties, right? 바이낸스 임원 티그란 감바리아는 나이지리아에서 구금되었을 때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이지리아 정부는 처음에 그가 건강 상태가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눈을 감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 외부에서 큰 비판이 일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단체들이 신속하게 개입했고 바이낸스 CEO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으며 100명이 넘는 전직 연방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이지리아 정부는 압박을 받아 기소를 철회하고 감바리안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감바리안이 석방된 바로 그날 미국 국무부가 나이지리아 정부와 함께 불법 자금 및 암호화폐 단속을 위한 양자법 집행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하며 금융범죄와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우연의 일치는 뒤에 보이지 않는 거래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한국의 규제 당국은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방금 비트 한배 사무실을 급습했으며 이 회사의 이사인 김대식이 회사의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폭로에 따르면 비트훔과 업비트의 상장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라는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네티즌들은 이건 체인상의 작업이 아니라 체인하의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금융정보분석권은 이러한 혼란에 이미 익숙합니다. 2022년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 16곳을 조사했으며 2023년에는 한 번에 6개를 적발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실제로 감옥에 갈 수 있으며 최대 5년형과 함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한국의 다음 체인상 대청소 작전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거래소들은 긴장을 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Because of a new law that took effect late last month, most of South Korea's smaller cryptocurrency exchanges will likely have to shut down in the coming months. 최근 한국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금융정보부서는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며 한국통신표준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들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BASPP는 법적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월 26일 현재 FSC는 22개의 미등록 플랫폼 목록을 공개했으며 그중 17개는 이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차단되어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금지되어 사용자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규제는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규제에 맞지 않는 거래소들이 돈 세탁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고 현지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금융정보기관은 한국의 애플과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거래소를 인터넷과 앱스토어 입구에서 완전히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 거래소인 Q코인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 규제 준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구글 플레이의 조치는 매우 강력했으며 17개의 미등록 거래소 앱은 모든 업데이트가 차단되고 신규 다운로드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거래소들에 대한 원천 차단 전략으로 한국 규제 당국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FIU가 어떤 대책을 펼칠지 아니면 은밀한 전략을 쓸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중국이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금지 명령의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 소셜 플랫폼 X에서 텔레그램이 AI 모델 기록을 공식적으로 통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기능은 텔레그램 프리미엄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포리마켓에서 최근 예측 시장 조작 사건이 발생하여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한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판정 오류로 인해 $700만 이상의 상금풀이 잘못된 베팅자에게 나누어졌고 실제 결과를 맞춘 사용자들이 오히려 손실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Farsight Investors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3월 26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890만 순유입이 있었으며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590만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주지사는 WYST 스테이블 코인이 다중 블록체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으며 현재 아바란치, 솔라나, 이더리움, 아리트럼, 오피즘, 폴리곤, 베이스 등의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배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